예, 내 마음 찾기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4주차에는 이제 마음 알기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3주차 했던 마음 생김새에서 살펴봤던 마음들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 양면, 마음의 양면성을 살펴볼 겁니다. 욕심과 성냄의 양면을 1교시에 찾아보고요. 2교시에는 무지와 의심, 그리고 3교시에는 세움과 견해, 이런 마음들의 양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교시에 욕심과 성냄, 이 양면을 이제 이해하고 일상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음 하나에 이게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게 쓰이기도 하고 나쁘게 쓰이기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양면적인 쓰임새가 있음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의 양면은 이제 의욕이 되느냐 탐욕이 되느냐 하는 거고요. 성냄은 분발하느냐 분노하느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복습을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마음의 생김새 6가지 기본 마음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욕심, 성냄, 무지, 의심, 세움, 견해. 그래서 1교시 때 이제 욕심과 성냄, 그리고 2교시 때 무지, 의심, 3교시 때 세움, 견해 이거 살펴봤는데요. 욕심은 좋아서 당기는 마음이라고 했죠. 성냄은 싫어서 밀치는 마음, 무지는 몰라서 깜깜한 마음이고, 의심은 미심쩍어 흔들리는 마음이고요. 세움은 잘난 척 우쭐하는 마음이고, 견해는 나름대로 굳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기술된 것 같은데 이거 자체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긍정적이 되기도 하고 부정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는 다 양면이 있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어요. 근데 밝음과 어둠이 밝음 따로 어둠 따로 이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둠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요? 자, 지구에 낮과 밤이 있죠. 이게 어떻게 생깁니까? 과학적인 태양이 지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죠. 그래서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사계절이죠. 근데 지구가 또 자전을 하잖아요. 이 태양이 빛이죠. 태양빛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그 에너지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구가 이제 자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있는 위치가 이렇게 태양빛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쭉 가게 되면은 이제 아침, 낮 이렇게 돼서 밝아지죠. 그랬다가 저녁이 돼가지고 이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때 이제 어둠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밝음 어둠이 따로 있는 겁니까? 이게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밝음의 이면이 어둠이다. 밝음이 없을 때, 빛이 없을 때 이게 어두운 거다. 우리 마음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잘 쓸 때와 잘못 쓸 때 아주 다른 결과를 얻어요. 그런데 그 뿌리는 사실 하나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욕심의 양면은 뭘까요? 욕심에도 두 얼굴이 있습니다. 좋은 욕심은요,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돼요. 근데 나쁜 욕심은 좌절과 갈등을 일으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무조건 버려야 된다거나 또는 무조건 욕심을 쫓아야 되고 잡아야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릴 건 버리고 잡을 건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냄도 마찬가지예요. 성냄에도 두 얼굴이 있어요.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바꾸게 하는 면, 반대로 감정이 치우쳐 성을 내서 안팎으로 큰 피해를 입게 하는 면, 이런 양면이 있죠. 그래서 성냄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고 멀리할 것이 아니라 좋은 약으로 잘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펴볼 때 우선 6가지 그 기본 마음의 양면을 다 살펴보면요. 우선 욕심은 여기 이렇게 본 것처럼 이걸 잘 기르고 싶어요. 잘 기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잘 기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필요할 때 이렇게 물을 주면 잘 자라게 되죠. 이건 이제 잘 쓰인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냥 단박에 무지무지하게 커져라, 빨리 커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리죠, 오히려. 네, 욕심. 성냄은 어때요? 그래, 힘을 내자 하면서
딱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하는 그런 걸로 가게 됩니다. 이 지구를 벗어나죠. 근데 이제 이게 잘못 쓰게 되면 도저히 못 찾겠다고 화가 나가지고 큰 파괴력을 갖게 되는 거죠. 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게 아니라 몰라도 될 것을 모르는 건 태평한 거예요. 그래서 왜 파도가 치는지는 몰라도 그걸 다 알 필요는 없죠. 저 파도가 참 멋지다 뭐 이렇게 해가면서 그걸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이 물에 빠져서 수영하는 사람을 보고서 자기는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빠져들었다가 그러다 물 먹고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수영도 못하면서 그냥 물에 들어가고 이런 건 이제 잘못하는 거죠. 자, 의심도 이렇게 건전한 의심 같은 것은 오히려 새로운 걸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알고 말 거야. 그런데 이제 잘못 빠지게 되면은 이 의심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삶이 엉망이 될 수도 있죠. 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다 세워주는 거죠. 다 존중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제대로 잘 쓰이는 거라고 한다면 막 비교하면서 네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면서 싸우면은 이런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견해. 올바른 견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 마음이가 이렇게 딱 기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집에 기둥이 따라서 내 자리를 딱 찾아 있는 거죠. 이러면 안정되고 전체로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누구의 걸림돌이 딱 돼서 여기 딱 있어가지고 지나다니는 길에 이렇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넘어지고 피해를 주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마음에 다 양면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하고 선입견을 가지기 쉬운데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볼 만한 근거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제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요. 불안당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현대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마 조선시대쯤 아마 좀 우리 역사에 나오는 이제 옛날 이야기인데요. 한 산골 마을에, 한 충청도쯤에 한 산골 마을에 이제 어떤 불안당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불안당은 이 마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릴 때 이렇게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동네로 흘러 들어와서 살았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막 험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 몸은 좀 튼튼했는지 힘도 좀 세고 그랬습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은 얘 이제 완전 고하고 뭐 그러니까 또 이제 성질도 더럽고 만나 싸우고 막 이러니까 상대를 하지 않고 무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몸이 굉장히 건강하고 힘이 셌습니다. 근데 이제 맨날 싸우는 거죠. 그래서 매일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싸움질하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뭔가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면 다 이 불안당 때문이었습니다. 아주 동네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한참 이제 젊은데 자기 친구도 없고 뭐 그런 사람도 없고 하는데 이제 이 동네에서 살고는 있죠. 근데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고 이러니까 그냥 사람만 만나면 시비를 걸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좀 기분도 좀 좋지 않아 가지고 누구 하나 오늘 걸리면 아주 작살을 낸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으슬렁으슬렁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동네는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좁았어요. 좁은 논길이 이렇게 쭉 있었습니다. 동네 길이. 근데 그 동네 어귀로 이렇게 저기에서 이렇게 멀리서 한 스님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아, 저거 잘 걸렸다 싶어가지고 그 논길을 딱 막고 딱 섰어요. 딱 이렇게 버티고 쓴 거예요. 근데 이 논길이 워낙 좁으니까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옆에 이제 논은 이제 그 질척이고 하니까 빠질 수도 없잖아요.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이 스님이 이렇게 딱 오다가 이 사람하고 딱 마주쳤죠. 근데 그 순간 이 스님이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피해달라는 의미죠. 공손히 이렇게 합장을 딱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제 막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고 시비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공손히 합장 인사를 하니까 그냥 다짜고짜 이 스님을 잡아서 논으로 확 맺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확 맺힐 때 이 사람이 신고 있었던 그 고무신이, 검은 고무신이 벗겨져가지고 눈에 함께 빠진 거예요. 근데 이게 졸지에 분변을 당한 이 스님이 탁 이렇게 옷이 젖었죠? 넘어졌죠? 근데 딱 그 고무신을 보더니 이걸 주워가지고 물에 막 씻는 거예요. 물에 딱 씻더니 탁탁 털어가지고 안 젖은 그 옷 쪽으로 해가지고 깨끗이 물기까지 닦아가지고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불안당한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당은 이 스님이 너무나 이걸 공손하게 아주 정성껏 닦아가지고 하는 이런 것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이렇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태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처음 한 인사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이제 스님은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불안당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사람들이 쟤가 좀 이상하네, 오늘 안 싸우네, 뭐 이 정도로 했었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 불안당이 달라진 걸 사람들이 다 알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비가 와가지고 뭐가 이렇게 길이 쓸려 내려갔다는데 다음날 보니까 그게 잘 메꿔져 있고 무슨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불안당이 남모르게 꾸준히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싸우지도 않고요. 또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공손히 인사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믿게 됐죠. 그래서 원래 힘도 좋고 이랬으니까 이 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일꾼이 되었었고요. 이 마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불안당을 마을의 골칫덩어리였던 불안당을 이렇게 바꾼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 불안당이 달라진 점을 한번 봅시다. 이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냐면 자기 힘을 믿고 싸움을 일삼아서 이 동네에서 가장 해로운 사람이었죠.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도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않았기 때문에 외톨이로 지내면서 불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자기도 불행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골칫덩어리였었죠.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먼저 인사도 하고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좋은 일에 쓰고 그래서 마을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됐고 차츰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잘 어울리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자, 답은 이겁니다. 난생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해봤다고 했죠. 이 사람을 이렇게 인사하게 만든 게 뭐였어요? 난생 처음으로 존중을 받아본 거예요. 사람으로 대접을 받아본 거예요. 이 일이 있기 전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뭐 그렇게 거칠어지고 싶어서 거칠어졌어요. 험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고아로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거밖에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맞으려면 누굴 때려야 되고 하고 이런 거친 세상 속에서만 그렇게 살고 그런 생각만 갖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하고 싸우는 거, 싸워서 살아남는 거, 막 이렇게 살벌하게 살았었는데, 사람 대접을 받는 순간, 이 사람한테 잠자고 있었던 선한 본성이 탁 눈뜬 거예요. 근데 이게 극과 극은 통합니다. 이게 천하의 불안당이었던 이 사람이 이 선한 본성을 딱 발견하고 그것과 딱 마주하는 순간, 그것과 접속되는 순간 이 사람은 완전히 탁 전환됐던 거예요. 이 골칫거리가 훌륭한 일꾼으로 바뀌는 거, 이 아주 짧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아주 이런 극적인 양면 있죠. 욕심이라고 하는 것의 양면. 이치에 맞게 욕심을 내면 의욕이 됩니다. 이치에 어긋나게 되면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의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과 발전의 밑거름이 돼요. 여기 마음이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새싹에 물을 이렇게 주고 있죠. 적당한 양의 물을 주는 거, 이치에 맞게. 이게 의욕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성장에 도움이 되죠. 근데 이렇게 이제 단박에 이치에 어긋나게 하게 되면
오히려 자라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히죠. 그래서 좌절과 갈등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의욕이라 그러는 건 뭐냐면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게요. 그에 맞는 노력을 꾸준히 하면 이럴 땐 이걸 의욕이라고 합니다. 실현 가능하게 이치에 맞게 그렇게 어떤 계획을 하고 그걸 실천해내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욕심은 이건 이제 의욕이라고 해요. 긍정적인 거죠. 욕심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터무니없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면 이게 무리가 돼서 자신도 실패하게 되고 또 그 피해를 다른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욕심의 눈이 멀게 되면 바른 판단이 안 서게 되고 그냥 막 구하기만 하고 하는 이런 탐욕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공부를 잘하고 싶다, 100점을 맞고 싶다 했을 때 지금 내가 받는 점수가 한 50점이다. 이럴 때 당장 100점 받아야지. 이건 탐욕이 되기 쉬운 거고요. 어떻게 100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차츰차츰 해가지고 100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건 이제 의욕으로 이걸 해결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내가 갖고 있는 욕심 이 중에 어떤 것이 탐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의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구분해서 적어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탐욕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의욕은. 이 탐욕과 의욕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이게 이치에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 합리적이냐, 불합리하냐, 현실 가능하냐, 실현 불가능하냐, 이런 걸 가지고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어떤 그 상황 맥락 속에서 전체의 이익과 상반되고 또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왜 한 회사에서 격리 담당자가 횡령을 하는 거 있죠. 이건 이 개인에게는 그게 큰 이익이 될 것 같지만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큰 손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탐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전체를 망치고 다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탐욕이 돼요. 전체 이익과 서로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막 다투게 되죠. 그러니까 긴장이 되고 조급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의욕을, 제대로 된 의욕을 가지게 되면 전체 이익과 부딪히지 않고 힘이 솟고 마음이 즐거워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자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이든 의욕이든 핵폭발이 일어나는데 탐욕은 이 핵폭발이 왜 원자폭탄 떨어지는 거 있죠. 원자로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터져가지고 엄청난 파괴와 재앙을 야기하죠. 근데 의욕은 안전한 원자로 안에서 핵폭발이 일어나서 이건 엄청난 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은 이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발전하고 나서 하는 핵 폐기물이라든가 또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에너지 말고 이제 대체 에너지를 이제 많이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꿔가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핵발전이 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그걸 보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보자면은 이런 강력한 폭발이 안전한 것에서 일어나느냐 아니면 대책 없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 하나는 크게 생산성에 기여하게 되고 하나는 엄청난 파괴를 일으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은 빨리 꺼야 되고 의욕은 잘 살려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욕심을 잘 쓸 거냐? 탐욕이 아니라 의욕으로 할 거냐? 탐욕을 의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래 욕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좋아서 당기는 마음이니까 이거는 자꾸 커집니다. 그죠? 객관적으로 좋은 것이라면 커질수록 좋죠.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절제돼야 되죠. 그래서 탐욕을 의욕으로 바꾸려면 욕심에 눈이 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낮춰준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벌어야 된다 하는 거를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치가 낮으면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비용도 그만큼 적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부담이 적어지게 되고 결과를 얻기도 훨씬 더 쉬워지고 또 일어나는 결과를 차분하게 받아들이기 쉬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월 수입이 한 300만 원 정도 된다. 이럴 때 내 월 수입이 500은 돼야 돼. 이게 이제 기대치가 높다는 거고요. 뭐 생활하는데 월 수입 150 정도면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기대치를 낮게 가진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가 일할 때도 의욕이 날까요? 자, 욕심. 탐욕을 의욕으로 바꾸려면 절제하고 기대치를 낮게 가져야 된다 하는 힌트를 드렸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마음 다루기에 들어가가지고 또 한번 구체적으로 다뤄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각 6가지 그 마음들이 어떤 양면들이 있는지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 선에서 맞춰도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성냄. 이거는 분발이 되느냐 분노가 되느냐. 한번 제대로 잘해보려 마음을 내면 분발이 되는 거고요. 감정에 치우쳐서 성을 내면 분노에 빠집니다. 왜? 채찍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채찍을 맞고 말이 확 달리는 것처럼 이건 분발이 되는 거죠. 근데 채찍질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말을 다치게 하면 이건 문제죠. 자, 싫을 때 그냥 밀쳐내려 하지 말고 이것을 왜 나한테 이런 싫은 일들이 닥치게 되는지 이거를 어떻게 좋게 바꿀 수 없을까 하는 쪽으로 마음을 내게 되면 이게 분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확 짜증내면서 확 밀쳐내려고 하면 이게 이제 분노인 거죠. 자,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자극에 적절하게 대응을 할 줄 알아야죠. 딱 자극이 있어서 뭔가 딱 만졌는데 이게 딱 만졌는데 뜨겁다 그러면 탁 뗄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뭐 따뜻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만져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을, 리액션을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신을 잘 차리고 상황을 정확히 보려고 하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고칠 것은 고치는 거. 이게 분발하는 자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 왜 이거밖에 못해? 하고 야단을 맞는 거는 기분 나쁘잖아요. 쥐가 뭔데 나한테 욕하고 지랄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상대한테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복수할 거야. 내가 하나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화에 빠지는 거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러니까, 저분한테 피해를 끼쳤구나.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분발하는 거예요. 일단 한 실수나 잘못이나 이런 실책 같은 것을 만회하려고 바꾸는 거죠. 이걸 이제 분발한다고 합니다.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가운 마음을 가지고서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내고 하게 되면 내 마음도 상하고 관계도 해치죠.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자기가 화난 것을 정당화하려고 핑계, 변명거리 이런 걸 만들어내고 해서 뭐 거짓말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지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역경계라고 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무조건 싫어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뭘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쪽으로 마음을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이제 분발할 수 있는 거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종이에다 쭉 적어봅니다. 내가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이렇게 해보자 하고 분발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봅니다. 꾸중을 들었을 때 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이런 상황이나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 언짢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속만 상하죠. 그래서 이렇게 속상하기 전에 화가 나기 전에 먼저 스스로 바꿀 것은 없는지 이걸 살펴서 내가 나를 고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면 그러면 최선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처음에 이제 싸웠다가 서로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싸웠다가 서로 오해가 풀리고 하면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분발의 효과가 굉장한 겁니다. 분발이나 분노 이거는 둘 다 이렇게 뭔가 확 이렇게 마음을 내는 거고 힘을 내는 거라서 잔잔한 마음에 파문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이게 흔들림
어떤 움직임을 만드는 거죠. 근데 분발의 계기로 삼는 것은 이게 생산적이고 좋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되고, 분노에 빠지는 것은 이제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일으킵니다. 생산이냐 파괴냐 하는 것 쪽으로요. 그래서 이 성냄이라고 하는 것을 분노 쪽이 아니라 분발로 쓸 수 있도록, 이 분노를 분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에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살면서 겪는 모든 이런 경험들을 공부 삼겠다. 나를 성장시키고 내가 더 훌륭하게 살아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런 경험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배우려는 마음으로 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은 이게 웬만하면 다 분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는 뭐 꺼려지는 이야기를 듣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우고 익힐 것은 무엇인가 하고 살필 여유를 갖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틀렸어요. 이때 확 성질이 나고 화가 나면 이건 분노인 건데요. 왜 틀렸지?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이걸 다시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분발을 한 겁니다. 쏙쏙 들어오죠? 네,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분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냄을 쓸 수 있으면 좋겠죠. 자, 1교시 정리를 해볼까요? 모든 마음에는 다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이 있다. 좋기만 하든가 나쁘기만 하든가 그런 것이 아니다.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고 양면성이 다 있는 거다. 그래서 마음도 잘 쓰면 도움이 되고 잘못 쓰면 해롭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욕심에 적용하면, 좋아서 당기는 마음에 적용하면 이치에 맞게 욕심을 내게 되면 이건 의욕이 되지만, 이치에 맞지 않게 욕심을 내게 되면, 그래서 눈이 멀게 되면 탐욕이 된다. 그래서 의욕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하지만 탐욕은 좌절과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탐욕이라는 것을 의욕으로 바꾸려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기대치를 낮춘다. 성냄, 이건 싫어서 밀치는 마음이라고 했죠. 제대로 잘해보려는 마음으로 일으키면 분발이 되게 되고요. 감정에 치우쳐서 성을 내면 분노에 빠져버립니다. 그야말로 성냄, 이 분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고쳐가면서 상황을 좋게 만드는, 잘못을 고쳐서 상황을 좋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데, 분노는 기분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망친다. 그래서 이 분노를 분발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좋다. 나를 성장시키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것이 좋다. 일단 이 정도 안내를 하고, 이것은 나중에 다시 더 자세히 알아볼 기회가 있으니까 좀 의문이 생기시더라도요, 일단은 이 개념을 이해하는 선에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이제 2교시에는 계속 이어서 무지와 의심의 양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